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친절한 지도교수 빵논입니다. 여기는 논문의 신 빵논 특강 강의실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학습할 주제는 인과관계 추론의 세 가지 요건입니다. 제가 최근에 제 주위에서 안타까운 일이 자꾸 생기고 있어서 이 인과관계 추론의 세 가지 요건 정말 중요한 건데 이 부분을 빨리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강의 자료를 만들고 오늘 강의 영상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뭐가 뭐뭐에 미치는 영향 또는 뭐뭐의 매개 효과 검증, 또 뭐뭐의 조절 효과 검증, 뭐 요즘은 매개 효과하고 조절 효과를 짬뽕시켜서 조절된 매개 효과나 뭐 매개된 조절 효과, 이런 이제 양적 연구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런 제목을 단 양적 연구를 만약에 수행하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정말 정말 반드시 이 인과관계 추론의 세 가지 요건을 만족시킨 가운데 연구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통계 방법론이라든지 뭐 조사론이라든지 이런 수업을 한 번씩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강의 시간에 인과관계 추론의 세 가지 요건을 분명히 배우셨어요. 그리고 통계 서적에 보면은 뭐 그냥 통계 돌리는 방법, 이런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막 나와 있는 그런 책 말고 통계에 대한 통계학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기본서들을 보시면은 이 인과관계 추론의 세 가지 요건이 꼭 등장을 합니다. 이거 여기서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조건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이런 제목의 연구를 수행을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잘 지키지 않으면서 연구 결과를 도출해서 논문을 완성하고, 또 그것이 우리가 국회 전자도서관이나 이런 기타 논문 검색 DB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국회전자 도서관이나 기타 논문 검색 DB들, 여러분들이 아무 데나 들어가서 선행연구 막 뒤져보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 인과관계 추론의 세 가지 요건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고 만족시키지 못한 채 수행된 연구를 정말 정말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를 절대 범해서는 안 된다. 이걸 좀 명심하면서 이 강의의 중요성을 각인을 하시고, 어, 한 번, 두 번 이해가 안 가면은 세 번, 네 번까지 한번 계속 반복해서 강의를 들어보시고 이 세 가지 요건을 꼭 익히신 뒤에 여러분의 연구를 완벽하게 수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인과관계 추론의 세 가지 요건이 뭐냐? 자, 복습한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은 분명히 배우셨어요. 이 세 가지를. 복습, 복습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세 가지 요건의 첫 번째는 공변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적 우선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통제입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각각 뭔지 지금부터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변성을 이렇게 한자로 적으면요, 이 공자는 함께 공, 같이 공,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변자는 변할 변, 이런 뜻이고, 성자는 다들 잘 아시죠? 성질 성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자로 돼 있는 말을 조합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함께 변하는 성질 또는 같이 변하는 성질. 이게 공변성이에요.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한자의 뜻을 가지고 풀이를 해보면 쉽죠. 함께 변하는 성질이 공변성이에요. 제가 공변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자전거를 만약에 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앞바퀴는 막 돌고 있는데 뒷바퀴가 안 돌면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가 멈춰서고 갑자기 넘어지게 되겠죠. 예, 그래서 위험합니다. 자전거의 앞바퀴가 돌면은 뒷바퀴도 당연히 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듯 하나가 움직이면 나머지 하나도 움직인다. 그게 공변성이에요. 뭐 어려운 말 아니죠. 같이 변하는 성질이랬잖아요. 하나가 움직이면. 그러니까 이게 독립변수가 되겠죠. 독립변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종속변수도 같이 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됩니다. 증가하는 형태를 띄거나 감소하는 형태 둘 중에 아무거나 띄어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변수가 변하면 종속변수도 같이 변한다.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종속변수도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이런 성질을 띠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과관계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 공변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요건 한번 보실까요? 시간적 우선성입니다. 말 그대로 시간적으로 앞선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앞섭니까? 항상 독립변수가 앞서야 됩니다. 그래서 독립변수가 먼저 나오고 종속변수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변수는 종속변수보다 시간적으로 우선한다는 것. 이게 지켜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은 되게 쉬운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워요. 여러분들의 연구 변수가 어떤 게 시간적으로 우선하는지 쉽게 간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시간적 우선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거부터 간단히 좀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행복과 우울이라는 변수 간에 내가 인과관계를 지금 추론하려고 한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게 시간적으로 우선할지 이거 쉽게 답이 나올까요? 잘 안 나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행복감이 증가하면, 행복감이 증가하면 우울이 감소한다. 말 되죠? 근데 반대로 우울이 감소하면 행복감이 증가한다. 이것도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행복이 시간적으로 우선하는지 우울이 시간적으로 우선하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인과관계 추론의 두 번째 요건인 시간적 우선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예요. 그런데 이런 월급과 행복을 가지고 이제 서로 인과관계를 추론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명확해질 수가 있죠. 자, 월급이 올라가면 내 월급의 수준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도도 증가하겠죠. 예. 이런 경우에는 월급이 행복보다 시간적으로 우선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행복이 올라가면 월급도 올라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월급이 행복보다 시간적으로 우선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시간적 우선성이 갖는 개념은 이런 거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요. 마지막 하나는 통제입니다. 통제. 이 개념을 조금 어렵게들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독립변수가 있고 종속변수가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한테 미치는 영향이 내가 검증을 해보니까 그 영향력의 크기가 50이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X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니까 X1도 있고 X2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X1이 만약에 이 종속 변수 Y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5였다면 그리고 X2인 경우에는 15였다면 그러면은 20을 빼야 되니까 50에서 20을 빼면 얼마죠? 순수한 영향력은 30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얘네들 X1과 X2를 같이 회귀 분석에 투입을 했을 경우에는 이 X의 영향력이 Y에 미치는 영향력이 32였던 거죠. 근데 같이 투입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50이라는 숫자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통제를 안 했을 경우에 얻었던 이
이제 X가 Y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50은 실제로는 어, 순수한 영향력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허수인 것입니다. 통제를 안 했기 때문에 얻은 값이고 이 값은 믿을 수 없는 값이 되는 거예요. 이 통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통제를 제대로 안 한 그런 어, 연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인과관계 추론은 세 가지 요건이 다 완성이 돼야 되는데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 또 만족시키지 않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가 이 통제입니다. 되게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듣고 난 뒤에 내 연구에서는 이 종속 변수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어, 이제 독립 변수를 최대한 찾아서 통제를 시킨 뒤에 연구를 수행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통제를 시키려고 할 때 문제점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면서 이런 통제 변수들을 무한대로 투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는 내 연구 변수인 독립 변수 외에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걸 무한대로 다 투입을 시키려면 그러면 자료 조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설문지에다가 이 X1을 측정하는 그런 설문 문항도 구성을 해야 되고 X2를 측정하는 설문 문항도 구성해야 되는데 이 통제 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설문지의 문항 수는 엄청나게 많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아주 큰 유력한 변수들만 어느 정도 이제 골라내서 투입을 같이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뭐 정답은 없어요. 연구자가 판단해야 될 문제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 답을 이제 마지막으로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인과관계 추론의 세 가지 요건을 우리가 지금 학습을 했는데, 그럼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서 다 만족시킨, 좀, 뭐랄까, 어,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충족을 시켜야 될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이런 인과관계 추론을 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할 때 항상 상관관계 분석을 먼저 해요. 회귀 분석을 하기 전에 상관관계 분석을 먼저 하잖아요. 그것은 왜 먼저 하느냐? 공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내 연구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유의 수준 안에 들어와 있다면은 공변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간적 우선성을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그것은 어떤 뭐 통계 수치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또 그 외에 문헌 고찰을 해서 이론적 배경을 작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겁니다.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선행 연구를 막 이것저것 검토를 하다 보니까 어떤 변수가 독립 변수로 주로 투입이 됐다. 그러면은 그 변수가 시간적으로 우선하는 변수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 우선성은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서 확인을 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통제는 이 또한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아주 큰 그런 유력한 변수들을 식별을 한 뒤에 내 회귀 분석을 할 때 함께 투입을 해야 된다. 내 독립 변수 외에 이런 변수들을 다 통제 변수라고 그렇게 이제 지칭을 하면서 같이 투입을 해서 회귀 분석 결과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통제를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통제 변수를 투입을 해서 어, 이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제가 이미 강의 영상을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측 상단에다가 제가 다시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그걸 통해서 어, 또 추가적인 학습을 하시면은 이 인과관계 추론의 세 가지 요건을 이제 결여하지 않은 이제 어,
뭐랄까, 완벽한 논문을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강의는 굉장히 중요한 강의예요. 그리고 이 뭐 지도 교수님들 중에서는 이런 걸 뭐 그냥 대충 넘어가 가지고 어 뭐 피드백을 안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논문에 흠결이 생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인과관계 추론의 세 가지 요건을 다 만족시키지 못한 그런 연구물이 막 이제 논문 DB, 검색 DB에서 막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지도 교수님께서 잘 걸러내 주셨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오늘 제작을 한 거고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 인과관계 추론의 세 가지 요건을 무조건 만족시키도록 내 논문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된다. 연구를 수행해 가야 된다라는 부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